안녕하세요, 민티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찍는데 제가 최근에 일이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. 그래서 좀 늦어진 점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오늘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진짜 중국에서는 별의 별 물건을 다 만들어서 파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원래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인데 데스크탑 메인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시켜버린 중국의 CPU입니다. 물론 중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인텔 CPU예요.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. 이렇게 CPU 코어 다이가 뚜따한 것처럼 그냥 열어져 있어요. 이거를 잘 보시면은 이 CPU 코어 밑에 있는 기판은 이 인텔에서 이제 정품으로 만들어진 기판인데 그 바로 밑에 되게 두꺼운 기판이 있어요. 이렇게 되게 두꺼운 기판이거든요.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개조를 해가지고 장착을 시킨 거예요. 이게 개조 제품이다 보니까 이 모델명 같은 건 딱히 없고 QNCT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. 개조 전에 원래 갖고 있었던 모델명은 노트북용에 들어가는 이제 i7 8750H라는 모델입니다. 그런데 판매 페이지 보면은 요 QNCT 말고도 다른 거 몇 가지도 더 팔고 있어요. QQLT, 뭐 QQLS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또 더 제품이 나오거든요. 얘랑 걔네랑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얘가 거의 제일 아랫등급의 모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특히 얘는 오버클럭이 안 됩니다. 물론 보드에 따라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그 QQLT, QQLS 뭐 이런 거는 오버클럭이 돼요. 이 배수락이 풀려 있거든요. 아무튼 제가 산 거는 요 QNCT라는 건데 요거는 검색해보면은 67달러에 팔리고 있고요. 요게 8세대 커피레이크 기반 CPU인데 말도 안 되게 6세대 기반 H110 칩셋부터 8세대인 Z370 칩셋까지 다 이제 작동이 되는 모델입니다. 말도 안 되죠. 그냥 막 세대 구분 없이 다 꽂아가지고 막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인텔이 그동안에 칩셋 장사를 해왔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그리고 진짜로 웃긴 게 심지어 바이오스타나 아니면은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Z 칩셋이 아닌 그냥 일반 H 칩셋 뭐 이런 거에서도 배수 오버클럭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정말 돌아버린 CPU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실험했던 보드는 에이수스라서 그런 건 못 해봤어요. 그런데 더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아마 엔지니어링 샘플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보통 ES나 뭐 QS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는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닌데 이제 테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좀 배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엔지니어링 샘플이라는 제품 안에는 진짜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진 제품들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 양산하는 제품에 엄청 가까운 제품도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이 제품을 생산하는 완전 초기 버전의 제품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선택은 자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 누가 사가지고 써보겠다라고 하면은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. 사실 이런 제품들은 시장에 나와서도 안 되는 제품들인데 도대체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뭐 불량이 있었던 자재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공정 초기 셋업할 때 여러 가지 평가 조건으로 테스트했던 자재일 가능성도 있거든요. 뭐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백도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되게 불안정한 상태의 시제품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걸 사가지고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나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은 딱 좋을 제품입니다.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별라사용 드라이버 2개랑 그리고 CPU랑 그리고 CPU 고정용 플레이트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데요.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CPU를 개조기판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일반 메인보드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CPU를 구매를 했다고 바로 그냥 원래 기존 보드에다가 꽂아서 쓸 수는 없어요. 어차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부팅도 안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판매자들이 그 해당 보드 모델명을 판매자한테 알려주면은 그 모델에 맞는 바이오스를 개조 바이오스를 갖다가 보내줘요.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렇게 받았고요. 그런데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안 보내주는 판매자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에이수스 보드를 사용을 했어요. 그런데 에이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자체를 바이오스 상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롬라이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약간 걸림돌이 되죠. 그 롬라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즘에는 바이오스 칩들이 그 메인보드에 납땜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
그런데 예전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스 칩을 갖다가 메인보드에서 실제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분리를 한 칩을 갖다가 여기다가 꽂고 나서 요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꽂고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. 그 프로그램에다가 판매자한테 받은 바이오스를 이제 입력하고 그 업데이트된 칩을 갖다가 메인보드에다가 끼우면은 그때서야 이 개조된 CPU를 장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는 되게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영상에다가 안 담을 거예요. 왜냐면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담게 되면은 제가 이 CPU를 무슨 서버라고 추천하는 그런 느낌으로 비춰질까 봐서 그런 건 안 할 거고요. 뭐 그래도 정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.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바이오스를 개조 바이오스로 덮어 씌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립을 하면 됩니다. 기존에 달려있던 이 소켓 자체를 아예 분해를 시켜버려야 되는데요. 이때 아까 전에 구성품에 들어있었던 별나사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돌려가지고 완전 분해를 시킨 다음에 CPU를 핀 위에다가 홈에 맞춰가지고 끼우고 나서 백플레이트를 조심스럽게 올린 다음에 나사를 갖다가 돌려주면은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. 그리고 판매자가 판매 페이지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요. 이 CPU는 아무래도 코어 자체가 드러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거칠거칠한 면이 드러나 있는 이 히트 파이프가 CPU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그런 쿨러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RC400을 전 이번에 사용을 했고요. 이 CPU를 가지고 시스템을 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VMe SSD 장착이 안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것저것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이 개조 바이오스가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갖다가 NVMe에다가 할당을 못 시켜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안 됐나 봐요. 사실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SATA SSD 장착하고 나서는 해결이 됐습니다. 그런데 원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NVMe SSD를 못 사용한다. 뭐 이것도 완전 큰 단점이 되겠죠. 뭐 제가 받은 개조 바이오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NVMe SSD까지 사용을 하려면은 아마 바이오스 상에서 마이크로 코드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것 자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어떤 장벽이죠. 그리고 판매 페이지 상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메모리 종류도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뭐 하이닉스 제품,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이크론이었나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일단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거는 삼성전자 메모리 모듈 중에서 4GB 모듈이랑 그리고 8GB 모듈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, 그리고 올러와이 제품도 테스트를 했는데 요거 세 가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조립을 하고 나서 컴퓨터를 킨 다음에 CPU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CPU 이름이 완전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. Genuine Intel CPU 뭐 빵빵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코드네임 자체는 커피레이크로 잘 나오긴 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소켓도 노트북용으로 나옵니다. 아무튼 뭐 성능 테스트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해봤어요. 일단 CPU-G 벤치마크 상에서는 싱글은 388점 그리고 멀티는 2489점으로 1세대 라이젠 5 1600이랑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시네벤치 릴리즈 20도 한번 돌려봤는데요. 여기서는 4코어 8스레드인 i7 7700K랑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. 그 다음에 온도도 확인을 해봤는데 온도는 역시 노트북용 CPU답게 엄청 좋았어요. 플로드를 시켰을 때 온도는 코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65도 미만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이 CPU가 개조가 된 제품이다 보니까 안정성에 좀 의심이 들잖아요. 그래서 링스를 10번을 돌려보긴 했어요. 메모리는 16GB로. 그런데 10번 돌렸을 때는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또 몰라요, 이게 링스 10번을 통과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일반 판매용 제품처럼 그렇게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품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이런 신기한 것도 중국에서 만드는구나, 이런 게 있구나, 이 정도로 보고 넘기시면 좋을 제품이지, 이거를 갖다가 내 메인 PC로 아주 저렴한 가성비 PC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저도 이거는 영상 만들려고 산 거지 다른 목적으로 산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7만 원이면은 차라리 그냥 펜티엄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중고 중에서 라이젠 5 1세대 1600을 사시거나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